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보들을 위한 그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 고강도 인터벌 훈련, 그걸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몸도 안 풀고 하시면 인대나 아니면 근육에 부상을 입으세요. 근육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굉장히 강력한 힘을 동원해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그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을, 운동을 좀 하신 분은 그거 다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처음 이제 등산에 입문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등산 초보시라 그러면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등산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스트레칭을 하고 자기의 체력을 키워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기초 이론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종아리 근육입니다. 캘프라고 그러죠. 캘프 스트레치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벽에다 대고요. 저 발목을 한번 보세요. 꺾어줍니다. 저렇게. 그리고 몸을 벽 쪽으로 밀착을 하는 겁니다. 다리를 쭉 펴서. 그러면 이게 제일 잘 풀리는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시면 이제 그냥 지하철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산행을 이제 지하철 많이 타고들 가시니까, 그런 데다가 계단에다가 걸쳐놓고 꺾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푸셔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시면 초보들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 종아리 엄청 땡기세요. 그리고 산행 중에 이 종아리 부분에서 가장 많이 쥐가 납니다. 이걸 충분히 풀어주시고 가셔야 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초보분들은 물론 이런 그 암벽 등반의 이런 경사지에서는 신발이 이런 각도로 붙습니다. 이런 각도로. 그래서 여기에 붙은 종아리를 힘으로 버티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산행을 하실 때는 경사지라 그래봐야 대충 이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시면 발이 이렇게 해서 종아리 힘으로 자꾸 올라가시는 것보다, 종아리가 버티면서 올라가시는 것보다 발을 이렇게 놓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짚을 때마다. 물론 아까처럼 종아리의 근육을 늘려서 인대와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발이 꺾이지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가시는 것보다 종아리에, 이쪽 종아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힘을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에너지를 절약하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발목을 유연하게 해서 아주 급한 경사가 아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발 전체를 이용해서 올라가시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초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못하세요. 그런 보행법들을 지키지 못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경사지에 발을 자꾸 이렇게 놓고 올라가신다고 힘을 주면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이 부분이 그리고 지탱하려고 그러면 이제 종아리 힘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쥐가 오는 겁니다. 여기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종아리. 그러고 내려오면 그쪽 부분이 과도하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단련이 안 된 상태라 그러면 내려오셔서도 그 부분에 근육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시고 평소에도 이걸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그러면 근육도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고 힘도 생깁니다. 종아리에. 그래서 요거를 꼭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이제 thigh라고 그러죠. 허벅지. 그 허벅지도 이제 이너 허벅지가 있고 안쪽에. 그 다음에 그냥 이 대퇴직근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인터벌 훈련을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단을 오르신다든지 계단을 빠른 속도로 오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사지를 뛰어 오르신다 그러면 대퇴직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대퇴직근에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전에 대퇴직근을 풀으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부분이 갑자기 힘을 확 받으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아니면 인대가 손상을 입든지. 그래서 하시는 게, 이게 다 아시는 동작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다 아시죠? 이거 하셔야 돼요.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퇴직근의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inner thigh라 그래서 이제 안쪽인데 이것도 다 아시는 동작이세요.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요거는 햄스트링하고 안쪽 있는 근육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고 이 근육은 어디다 쓰는가 하면 이제 달리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몸을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뒤쪽으로 차지 않습니까? 그 찰 때 쓰는 근육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경사지를 오를 때나 또는 오르막을 이제 경사지를 오를 때 이렇게 계단을 오르실 때 말고요. 달리실 때는 이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근육도 좀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드시 하시기 전에 무릎 관절, 그 다음에 발목, 관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뺑뺑뺑 양쪽으로,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돌리셔서 그 부분을 일단 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이런 것도 뭐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5번씩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종아리를 당기는 훈련도 양쪽에 좀 버티셔야 돼요. 이렇게 쭉 해서 벽에 발을 이렇게 밀착시키고 한 30초 정도? 30초 정도는 버티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쪽 발을 또 30초 정도 버티고 또 이렇게 해서 그것들 번갈아 가면서 한 5번 정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허벅지, 그러니까 대퇴직근이죠. 전면에 있는 근육을 풀어주실 때도 좀 성의껏 하시면 부상 안 입으시고, 초보시라더라도 병만 없으시면 심폐질량이나 또는 관절에,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이렇게 병을 앓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나 HIIT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 초보들은 저 근육을 그래도 풀고 가면 산행이 한결 편해지고, 그 다음에 쥐가 나는 경우도 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쥐가 나는 거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 또 쥐가 나는 거 금방 풀어주는 그런 기능성 식품 같은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결국 이제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이제 쥐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스트레칭도 쥐가 나는데 상당히 예방하는데, 쥐 나는 것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산행 전에 스트레칭 3가지 동작은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HIIT를 하실 때도 이 3가지 스트레칭은 반드시 하셔라. 요런 주의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